최근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케 감독, 벤투 감독,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은 정말 정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는 그들의 발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길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길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길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길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 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유튜브 채널 FC온라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시절 줄곧 외면했던 이강인을 카타르 월드컵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이강인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팬, 감독, 스태프 미디어 할 것 없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코치진은 그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재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강인과 같은 열번 유형의 선수는 주로 공격만을 생각하고 수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이강인을 월드컵 명단에 올린 건 월드컵 본선 직전이었다.
이강인을 월드컵에 발탁할지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대답은 아닐 것이라고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강인을 제외할 생각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23명 명단에 이강인을 포함했고, 이강인은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부메랑 크로스로 조규성의 골을 돕는 등 톡톡 튀는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명단에 올린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뀌어서다. 마인드의 변화와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으로 월드컵 출전의 자격을 증명했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이끌어준 중요한 두 사람은 본인과 클럽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일 것이다. 이강인은 스스로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인정한 것 같고, 아기레 감독은 그런 변화에 대한 확신을 줬을 것이다. 이강인의 훈련 퍼포먼스와 합숙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르 아브르와의 비공식 데뷔전 이후에는 현지 팬들이 직접 메시를 이야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레퀴프, 골닷컴 등 매체에서도 환상적인 플레이였다며 극찬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